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빠른 상승을 하였으나 이후 하루 종일 재미없는 양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장세가 있었고, 해외 증시는 유럽이 휴장한 가운데 나스닥이 1% 상승했으나 현물 기준으로 보면 그냥 갭 상승 출발한 뒤 하루 종일 흔들었다가 안 빠지니까 올라왔다, 이렇게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트럼프가 이야기한 협상 시한이 하루 더 연장돼서 한국 시간 화요일 오전 9시로 미뤄졌는데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증시는 개장 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미리 움직인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강세 흐름이 있었죠. 시장의 움직임을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바로 전일이 고점을 벗겨버리는 이례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 현물 시장 개장 후에도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나타나지 않자 9시 15분까지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등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국인들이 현물을 조심스럽게 매도하기 시작하자 지수는 다시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시장이 살짝 꺾이기 시작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도 빠르게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그냥 오늘 시장은 양매도장이다, 이것을 바로 인지한 것 같아요. 이후의 시장 흐름은 오전장 내내 지수 상승 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가 시장이 정체를 보이면 바로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시장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박스장세를 보였죠. 외국인들은 오전장에 8천억까지 순매수한 선물을 11시 30분 이후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해서 장마감 무렵에는 일중 순매수분을 모두 청산하였습니다. 시장을 하루 종일 가두리치면서 변동성은 크게 빠져야 되는데 월요일 만기 위클리 옵션만 열심히 뺐을 뿐 V코스피 지수는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59포인트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근월물 먼슬리 옵션이 만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V코스피 지수를 산출하는 기준에 근월물 옵션이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어서 시장이 화요일 시초가에 갭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선물 베이시스 또한 전일에 이어 베이시스 추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은 이론 베이시스를 0.2포인트 이상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프로그램 차익 매수 차익 거래가 1,700억가량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하루 종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가 장마감 무렵 매도를 빠르게 걷어내면서 순매도 1,600억가량으로 마감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고작 삼성전자는 2,280억 원이 순매수만 기록한 점입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롱하고 SK하이닉스를 숏한 것도 아닙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규모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일중 강세 흐름은 좀 오버액션이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외국인들은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후 초강세 흐름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옵션 시장에서 ATM 부근이 먼슬리 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시장이 급등을 해지했습니다. 먼슬리 콜옵션이네요. 이것은 참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어 삼성전자 폭등한다? 그럼 당연히 코스피 200 지수도 폭등할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시장이 위로 갈 트리거만 지금 찾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반응이 강세로 나온다? 그러면 콜옵션을 삼성전자 현물 매수로 스위칭해도 이익은 이익대로 챙기면서 현물 롱 포지션도 채울 수 있게 되죠. 반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 반응이 시원찮다, 그러면 콜옵션이 어쩔 수 없이 눌리긴 하겠지만 최근의 시장 흐름이 초고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만기가 얼마 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기 당일에나 옵션 프리미엄을 녹이는 것을 감안하면 손실을 얼마 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또 최악의 경우에 트럼프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개장 후 이란에 대한 협상 타결 여부를 발표할 것이 예상되는데 휴전 같은 거 없다라고 해서 시장이 패닉할 경우 콜옵션이 하락은 당연히 불가피하겠지만 변동성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든지 아니면 선물로 다시 방향성을 잡아서 아래로 밀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흐름, 즉 시장이 초강력 상승을 한 뒤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하고 콜옵션을 정리하는 그런 강세장을 예상합니다만, 전쟁 관련해서는 휴전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시장이 열려봐야 알 것 같아요.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위클리 먼데이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열심히 옵션을 녹여주었는데 이제 장중 진폭이 선물 기준 16포인트까지 줄어들었죠.
참 이런 말하기 거시기 하지만 선물 16포인트의 일중 흐름이 이제는 줄어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니 여전히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로써 사실상 3월이 중심점에 다시 올라온 셈인지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시장이 다시 박스 상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단으로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만기가 사흘 남은 4월물 먼슬리 옵션이 미결제 약정은 풋클래스가 사실상 전혀 증가하지 않은 아주 애매한 위치에 가두어지게 되었는데요. 하나 눈여겨볼 것은 직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콜클래스의 등가격 부근에 제법 굵은 미결제 약정이 쌓인 것, 그리고 외국인들이 콜클래스의 옵션을 250억가량 강하게 매수한 것이 눈에 들어와요. 지수의 디지털적인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냥 폭등 예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단 배리어를 올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옵션 조이기는 화요일 오전 9시 트럼프의 전쟁 관련 반응을 본 뒤에 시작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오늘 유럽 증시는 부활절로 휴장했습니다. 채권 시장도 매우 좁은 구간 내에서 움직였는데 ISM 서비스업 지수가 컨센서스보다 살짝 약하게 나왔지만 어쨌든 54라고 나오면 이건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 워낙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변동성 지수는 최근 5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무브 인덱스는 81.68포인트로 지난주 금요일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화 시장은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만 강세를 보였을 뿐 미국 세션 들어서는 미국 증시가 장 초반 1시간이 스퀴즈를 보일 때만 강세를 보였을 뿐 이후에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름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왔는데요. 밤 11시 38분경 이란이 미국의 이 종전을 전제로 한 답변서를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10가지가 현실적으로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비달러가 본격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비달러가 내려온 것과 달리 주식시장은 나름 잘 버텼습니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저가 매수가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와 실버 모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기름은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데도 장중 눌림을 꾸준히 만회해서 전일 대비 강세 흐름을 이어갔어요.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 또한 3.22% 상승해서 96포인트대까지 올라왔는데 이 아쉽게도 원유 선도 곡선은 금요일과 별다른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근월물에 대한 스퀴즈가 조금 더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이 향방이 결정 나야만 원유 선도 곡선이 반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부 리서치에서는 근월물이 고평가 지금 과도하다라면서 근월물 매도 그리고 원월물 매수를 권하고 있는데 이런 스프레드 거래라는 거는 현물을 끼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래요. 특히 원유 선물이나 골드 선물 같이 실물 인수도 기반의 상품 선물은 해당 월물의 숏을 잡고 있다가 만약에 딜리버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죠. 지금처럼 이 VLCC들이 지금 상당량 묶여 있어서 딜리버리 리스크가 더 큰 상황에서는 더욱더 월물 간 스프레드 거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전략하시는 분들, 전산 거래로 전략 거래 하시는 분들은 스프레드 이거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화요일 오전 9시 이후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월요일 아시아 세션 개장 후 전산장에서 잠깐 눌림이 있었는데 일본 지수 선물이 강하게 상승한 등 전반적인 리스크 온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 전환했고요. 유럽 증시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세션에서는 추가 상승해서 나스닥 기준 1%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본장 개장 후에도 지수의 강세 흐름을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첫 1시간 동안 시장은 매우 거친 등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5분봉 하나에 0.5%씩 움직인 등 초반이 거친 흐름을 모두 소화한 뒤 시장은 오랜 횡보기에 들어섰는데요. 시장에서 이란 전쟁 관련 불안한 재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끝까지 잘 버텼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이 현물 관점에서는 나스닥이 갭 상승을 했을 뿐 하루 종일 제자리에서 맴돌았던 그 방향성이 온전히 잡히지 않았던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별 종목의 흐름 또한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상승이 있었긴 했지만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각각이 종목별 베타만큼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장을 선도한 종목 없었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분기 초의 매수 수급이 더 우세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1월과 2월에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하면서 CTA들이 중립을 돌렸죠. 그러다가 3월에는 아예 지금 숏으로 돌린 상태예요. 그래서 4월 초의 나름 강한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진다? 그러면 시장은 제법 큰 스퀴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YTD를 한참 마이너스로 돌린 상황에서 아예 시장을 밀어내기에는 서로들 눈치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MSCI 에퀴 얼컨트리 월인덱스도 지금 저점에서 나름 급반등했죠. 근데 반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부활절 휴일로 유럽 증시가 재개장한 뒤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 그동안 쌓였던 뉴스들을 시장에 반영하고 나면 다시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지는 미국 증시가 하루 종일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것과 다름없지만 그래도 강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변동성 선물은 지수의 상승이나 장중의 악재들을 잘 소화한 것 치고는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하루 더 보겠다라는 것 때문에 온전히 빠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데이 빅스는 하루 종일 눌렸는데요. 보통 원데이 빅스가 오후장이 좀 증가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원데이 빅스가 오후장에도 전혀 증가하지 않으면서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은 누르고 만기가 긴 옵션은 매수해서 델타 해지를 하는, 그러니까 장중 매매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이 이어졌어요. 현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4월 들어서 매일 갭으로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가 갭 상승이 나온 다음 하루 종일 제자리에서 머물거나 또는 갭 다운이 나오면 보합까지 와서 하루 종일 뭉개거나 그런 식이에요. 어제는 이 4월 초에 있었던 고가권에 도달한 다음 상승이 템포를 좀 늦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간단하게 레벨업 시도를 할 수 있는 자리지만 반대로 일이 틀어진다. 그러면 다시 갭으로 하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인지라 하루 종일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만 죽이고 장기 옵션이 해지는 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화요일 새벽이 우리 증시 야간 선물 움직임은 1.4% 강세로 마감됐어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제법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외 시장의 움직임 또한 마이크론이 3%대 반등을 한 등 시장이 나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처음 30분 동안 이 스퀴즈 준 뒤에는 그냥 하루 종일 박스 가두리만 쳤죠. 그래서 해외 시장이 움직임을 놓고 우리 시장이 움직임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 대한 상방 해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기에 시장이 야간 선물 시장이 마감처럼 이 강세 출발을 하고도 오전 9시 트럼프 텐트럼을 잘 이겨낸다. 그러면 선물은 850선까지도 시도할 만한 그런 초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신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갭 상승에도 관계없이 삼성전자를 하루 종일 매수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도 현물을 꾸준히 매수해주면서 시장을 받쳐준다. 그러면 시장은 오후 들어서는 숏들이 스탑로스마저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초강세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선물 베이시스가 더 살아나는 것인데 외국인들이 아무리 현물을 강하게 매수한다 하더라도 현물만 사고 선물 시장에서는 숏을 잡고 있거나 또는 적극적인 매수 대응 안 한다. 그러면 선물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현물만 고평가가 돼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양 옵션은 다 녹아버리게 되고 지수의 상승은 하루짜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최근 흐름은 선물 베이시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조건 모두 충족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시장은 오늘도 초강세 보고 있고요. 근데 단 이제 오전 10시 30분까지 시장이 지나치게 강하게 나온다. 그래서 선물 850포인트를 오전 10시 30분 이전에 도장한다. 그러면 이후의 시장 흐름은 지루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포지션을 일부 줄이는 것이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오전장은 방향을 위로 정한 뒤 꾸준히 아래쪽을 받치면서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현물 매수 강도가 커진다. 그러면 전형적인 숏스퀴즈 장세가 될 것으로 보고 종가 무렵에나 포지션을 일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 모두 지금 3월 말이 언더슈팅 구간에서 빠르게 벗어났지만 시장을 다시 위로 들어올릴 모멘텀은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럽이 휴장한 동안 미국은 나름 5일 이평선을 더 위로 끌어올린 그런 기간 조정을 잘 이겨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더 스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요. 또 여기서 스퀴즈가 난다? 그러면 시장은 이번 주도 등락을 거듭할지언정 추가 상승이 나와서 본격적인 하락 전환은 4월 마지막 주나 되어야 결정될 것 같아요.
근데 긴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증시는 하방으로 꺾였다라고 봐요. 그러나 여기서 일주일 동안 버텼다가 내려간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2분기에 일봉상 쌍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봐요. 반대로 여기서 더 빠르게 반등해서 4월 말에 다시 꺾인다. 그러면 1분기에 연속해서 2분기도 연속 하락이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강세입니다. 특히 유가가 안 빠지는데도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숏을 잡고 뭉갤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의 이란 전쟁 이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면서 혹여 미국 세션 개장 전 갭 다운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지난주 목요일 갭 하락분을 빠르게 메운 것 같은 그런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조금 늦게라도 롱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텔레그램 메신저나 영상이 스크립트를 네이버로 받아볼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